1990년대 NBA는 저득점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89년부터 5년 동안 무려 8점 이상 떨어지며 가까스로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94년 NBA 파이널에서는 휴스턴 로키츠와 뉴욕 니스가 7차례나 맞붙었지만 단 한 차례도 100점을 넘긴 경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파이널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결국 95시즌을 앞두고 사무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3점 라인을 반발짝 53cm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사무국의 바람대로 짧아진 3점 라인은 저득점의 늪에서 리그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3점) 거리가 줄어들면 외곽 시도가 늘어날 테고 수비수를 밖으로 끌어오면서 골밑에는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리고 슛을 놓치더라도 림을 맞고 멀리 튄 공에 수비팀은 속공 기회를 얻을 것이다. 95시즌을 앞두고 사무국은 짧아진 3점 라인이 득점을 끌어올리리라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리그 바람대로 3점 시도와 성공 개수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룰이 개정되기 바로 전인 94시즌과 비교하면 10개가 채 되지 않았던 경기당 3점 시도는 1년 만에 무려 5개나 증가했고 성공률도 33%에서 35.9%, 이듬해 36.7%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NBA 역대 3점 성공률 1, 2위 기록은 라인이 짧았던 시절에 탄생했고 그 전까지 10개 중 3개를 가까스로 성공시켰던 마이클 조던은 42.7%의 확률로 림을 통과시키며 커리어 하이 3점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3점 전성기에도 정작 중요한 경기당 평균 득점은 여전히 하락세였는데요. 심지어 라인을 옮긴 지 2년째 되던 시즌에는 30년 만에 최초로 두 자릿수 평균 득점을 기록합니다. 사무국은 새로운 라인이 오히려 하락세를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며 98년 시즌을 앞두고 3년 만에 라인을 원위치시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짧아진 거리의 외곽포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평균 득점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말이죠. 전문가들은 당시 대세로 자리 잡았던 수비 농구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80년대 후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시종일관 숨막히는 수비와 꽤 거친 플레이로 유명했습니다. 1988년 NBA 파이널에서 디트로이트는 끈적한 수비로 쇼타임 레이커스의 강력한 활약을 완벽하게 잠재우며 챔피언에 오릅니다. 기세를 몰아 이듬해에도 챔피언 트로피를 거머쥐었는데요. 당시 레이커스 감독이었던 팻 라일리는 90년대 초반에 디트로이트가 고도화된 수비 전력과 피지컬한 수비로 연이어 챔피언에 오르자 나머지 팀들이 디트로이트의 성공 공식을 따라하면서 수비 농구가 리그에 유행했다고 기억했습니다. 3점 부흥기 95년부터 97년 시즌까지 전성기를 맞이했던 스티브 커는 저득점의 가장 큰 원인은 수비 지향적인 경기 운영이라며 3점 라인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대세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라인이 짧아진 만큼 라인 안쪽도 비좁아졌기에 미드레인지, 골밑 수비가 좀 더 수월해졌는데요. 실제로 라인이 짧았던 시절에 3점 슛 지표만 상승했지 골 시도 개수, 성공률, 그리고 경기 페이스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저득점 양상은 라인을 원위치시켰음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려 2000년대 초반까지 말이죠. 04년 시즌에는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평균 득점인 93.4점을 기록합니다. 물론 사무국이 수비 농구의 전성기를 넉넉히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차근차근 신중하게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2002 시즌 사무국은 경기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해 하프코트 라인을 넘어가야 하는 시간을 10초에서 8초로 줄입니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에게 공을 몰아주는, 즉 아이솔레이션 의존도가 높아 공격이 단조롭다는 지적에 지역 방어를 허용하면서 나머지 4명 팀원의 공격 가담을 장려했고 수비자가 골밑에서 3초 이상 가만히 머물 수 없게 하는 수비 3초 룰을 도입하면서 공격팀의 골밑 공략을 도왔습니다. 2005 시즌에는 핸드체킹 룰을 강화합니다. 그 전까지 수비수들은 손을 써가며 상대의 슛과 드리블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방해할 수 있었는데요. 핸드체킹 룰이 도입된 후 심판들은 수비수의 손이 공격수를 조금이라도 방해한다 싶으면 어김없이 휘슬을 불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공격수가 매치업의 우위를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2005 시즌 피닉스 선즈가 7초 내로 슛을 던진다는 극단적인 공격 농구로 MVP를 배출하고 정규 시즌 1위에 오르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네, 공격 농구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2005 시즌을 기점으로 공격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며 리그는 비로소 저득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사무국은 경기당 평균 득점을 올리려고 3점 라인을 들여오는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득점 하락세를 가속화하고 3년 만에 결정을 번복합니다. 저득점의 원인은 당시 대세로 자리 잡은 피지컬한 농구와 이를 용인하던 경기 룰이었습니다. 이후 사무국은 차근차근 룰을 개정하고 수비 농구에 맞불 놓는 공격 농구가 성공을 거두자 저득점 양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요즘 NBA에서는 100점을 넘기지 못하는 경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2020 시즌 리그는 지난 50년간 가장 높은 경기당 평균 득점 111.8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는 미래에는 110점을 넘기지 못한 경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